야구팬이라면 누구나 시선이 사로잡히는 구종이 있습니다. 바로 싱커 혹은 투심 패스트볼이라고 불리는 구종이죠. 특히 최상위급 싱커 투수들이 던지는 싱커의 수준은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밑으로 확 떨어지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말도 안 되게 휘어져 나가기도 하죠. 정말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공이 맞는가 믿기 힘든 궤적을 그리며 타자를 압도하는 투심을 볼 때면 전율이 흐르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투수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투심을 던지지만 오감을 자극할 정도의 완벽한 투심볼러는 손에 꼽을 정도죠. 오늘 소개할 선수는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의 교과서적인 모델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전성기 시절엔 마리아노 리베라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 타자들에겐 좌절을, 시청자들에겐 경이로움을 안겼던 역사상 가장 악마 같은 극한의 싱커를 던진 선수 잭 브리튼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잭 브리튼은 2006년 MLB 드래프트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3라운드 전체 85번으로 선택한 선수였습니다. 3라운드 선택 자원, 꽤나 높은 순위에 픽된 선수이니만큼 볼티모어는 브리튼을 팀 내 유력 자원 중 하나로 보고 그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바람과 본인의 노력과는 별개로 뭔가 그 어떤 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프로회와 정식적인 육성을 받게 되니 구속은 늘어나고 변화구의 완성도는 올라가는 등 투수로서의 성장은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은 나아지지 않았죠. 네, 많은 투수들의 고질적 문제, 제구력이었습니다. 브리튼도 제구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투수에겐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패스트볼의 제구가 잡히지 않았고 당연히 그의 빅리그 데뷔는 소원의 조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자신의 약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내며 빅리그 입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2011년 프로란 세계에 입문한 지 5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성공 가도를 달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23살이란 젊은 나이에 MLB에 올라올 정도로 팀은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긴 했지만 당장 드라마틱한 성장 드라마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28경기 선발 출장에 157이닝을 던졌고 2할에 4.61, 타삼진 97개, 볼넷 62개를 기록합니다. 빅리그에 입성한 첫 선발 투수가 받아낸 성적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신인 투수에겐 당장 기록 같은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포텐셜이란 것이죠. 기록이 나쁘게 찍힌다 하더라도 사실 그 어떤 가능성이 보였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다음 시즌으로 미뤄졌을 겁니다. 당장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가능성은 있는 투수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같은 팀 내 의견들이 있었겠죠. 헌데 잭 브리튼에겐 그런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역시 단순하지만 아주 직관적인 부분인 피칭 퀄리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제구인데요. 마이너리그 시절의 제구 난조는 해결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너무도 몰리는 공들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제구력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는 구위였습니다. 공이 몰린다면 구위가 좋으면 그래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선수들이 구속과 구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헌데 그가 던지는 92에서 94마일의 평균 구속과 그렇게 특별히 뛰어나지 않는 패스트볼 구위는 솔직히 평범한 수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구속도 구위도 아니었던 것이죠. 네, 굳이 이 선수를 앞으로 키워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잭 브리튼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MLB에 남게 되지만 그의 자리는 작아져만 갔습니다. 2012년 마이너와 MLB를 오가며 11경기 선발로 뛰었고 60.1이닝을 던졌으며 5.07의 평균 자책점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2013년엔 7경기 선발 40이닝 2할에 4.95를 기록합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보이는데 그렇다고 딱 뭔가 안정적인 빅리그 선수인가? 라는 대답에는 대답할 수 없는 선수였던 거죠. MLB 팬들이 흔히 재미로 말하는 4A 정도의 선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트리플 A급은 아닌데 그렇다고 MLB급은 되기 힘든, 그렇게 수많은 유망주 자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아니, 솔직한 말로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반전을 일으키는 게 오히려 더 드라마틱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 같은. 2014년 26살 선발 자원에서 탈락한 브리튼은 자신의 자리가 불펜으로 옮겨지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그렇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고 새로운 것을 쥐었는데 그게 그에게 더 좋은, 더 알맞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기치도 않게도 구단의 이 선택은 그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주게 된 계기가 됩니다. 2014년 76.1이닝에 2할에 1.65, 탈삼진 62개, 37세이브. 2015년 65.2이닝에 2할에 1.92, 탈삼진 79개, 36세이브. 정말 이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썩어가던 유망주 나무 한 그루가 갑자기 그 어떤 나무보다도 빠른 성장과 더불어 아름다운 꽃을 피워버린 것이죠. 심지어 위대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엔 개인 통산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67이닝 2할에 0.54, 74 탈삼진, 47세이브를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기록들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년 4월 8일 양키스와의 경기까지 무려 51경기 연속 세이브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2016년엔 43경기 연속 무자책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당시 상대 야구팀 감독은 그의 싱커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평을 하기도 했으며 MLB 분석 패널에서는 그의 싱커를 역대 가장 위대한 싱커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3시즌 동안 120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블로는 단 8개였습니다. 성공률 93.33%, 전성기 기준 3개 시즌을 비교하면 역대 최고 수준의 기록이며 이 기간 기록한 ERA 1.38은 동시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던 체프먼, 젠슨, 킴브렐보다도 당연히 좋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마무리 투수라는 칭호를 짧은 기간일 뿐이지만 잠시나마 마리아노 리베라에게 근접한 유일무이한 선수였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도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불펜 투수는 없었으며 짧은 전성기지만 그가 보여준 이 기간의 그의 퍼포먼스는 정말 최고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런 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왜 갑자기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냥 불펜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당연하겠지만 단순히 보직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포텐이 터질 수 있었다로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맞물렸기에 이런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보직 변경의 이유지만요. 우선 첫 번째 이유인 보직 변경부터 보자면 보직 변경으로 인해 잭 브리튼은 체력의 리미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굳이 많은 이닝을 던질 필요가 없어졌고 당연히 더 강한 공을 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발 투수들이 불펜으로 넘어갈 때 구속이 2에서 5km 정도 늘어나는 건 충분히 많이 있는 일이죠. 브리튼에게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평균 149km 정도로 부사되던 패스트볼이 불펜으로 이동하자 155km까지 구속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 변화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줬습니다. 가운데 보고 던졌던 패스트볼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싱커의 구사 방식의 변화, 즉 구위의 증가였습니다. 브리튼의 투심 그립은 일반 투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투심은 이렇게 공에 좁게 모여져 있는 심을 검지와 중지로 누르고 던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브리튼은 이렇게 손가락을 모읍니다. 어떤 이에겐 커브 그립과도 같고 어떤 이에겐 커터 그립과도 같이 공을 잡고 투심을 던집니다. 네, 특이하죠. 사실 이 그립은 원심입니다. 브리튼은 이렇게 공을 쥐고 일반적인 포심을 던질 때보다 어깨와 팔꿈치를 더 내회전시켜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는 방법이 구속 증가와 함께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변화는 그가 갖고 있던 메커니즘에 더해져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잭 브리튼의 싱커는 이전에 이런 평범한 궤적과 구속에서 이렇게 사정없는 궤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의 높은 팔각에서 사정없이 하박으로 깎여 들어가는 96마일 투심 패스트볼은 정말 마구와도 같은, 아니 마구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알고 쳐도 칠 수 없는 구종이 된 것이죠. 그의 싱커는 평균 91%의 구사율을 보였습니다. 10개 중 9개가 싱커였죠. 네, 타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튼이 초구에 뭘 던질지, 그리고 카운트 싸움을 뭘로 할지, 그리고 결정구로 뭘 던질지 말이죠. 하지만 그의 공은 맞아나가지 않았습니다. 2014년 싱커 장타율 0.270, 2015년 싱커 장타율 0.315, 2016년 싱커 장타율 0.201, 타구 5개당 4개, 80%의 확률로 그의 싱커는 땅볼이 되었습니다. 평균 발사각은 마이너스 9도였으며 3년간 219이닝을 던지는 동안 2697구의 싱커를 던지며 허용한 홈런은 단 8개 뿐이었습니다. 불펜 투수의 역대 최고의 싱커, 마리아노 리베라의 커터가 있다면 브리튼에겐 싱커가 있다는 찬사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긴 세월을 이겨내고 맞이한 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주 큰 시련, 부상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2017년 팔뚝 부상, 2018년 아킬레스건 부상, 2019년 양키스로 팀을 옮긴 후 61.1이닝, ERA 1.91로 다시 전성기 시절을 보여주나 했으나 2020년 코로나 질병, 2021년 팔꿈치 부상, 2022년 토미존 수술을 하게 되며 3년이란 전성기를 지나고 5년이란 부상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은퇴 선언과 함께 너무도 허무하게, 정말 아쉽게 한 시대를 지배했던 한 명의 클로저는 그렇게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커리어를 끝내는 은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지만 내 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부상도 야구의 일부이고 12년간 뛰는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이 있었고 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커리어를 써내려간 것에 대해서 신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스틴 페도리아는 브리튼의 싱커는 볼이 아니라 벽돌이 떨어지는 수준이다라고 평했습니다. 한 야구 기자는 브리튼의 싱커는 타자들에게 예고된 죽음과도 같다, 모두가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잭 브리튼은 통산 누적 지표로 보면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해도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 한 시대를 지배했던 마무리 투수였으며 그 어떤 마무리 투수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시 그 정도의 전율을 일으키는 투심 패스트볼러는 보지 못할지도 모를 겁니다.